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흥미로운 분석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아시아 외교판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세종연구소의 아주 파격적인 논문인데요. 이 자료는 수십 년간 꽉 막혀 있던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절킨 이 지정학적 퍼즐을 오늘 저자의 시각을 빌려 아주 명쾌하게 맞춰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이 답답한 위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타개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숨쉬듯 당연하게 외쳐왔던 완전한 비핵화. 만약 이 절대적인 요구가 사실은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좀 충격적이죠? 이 도발적인 질문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믿어왔던 외교적 전제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평화를 위해 던졌던 외교적 수사가 오히려 현실의 위협을 더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가 직면한 교착 상태의 핵심을 정확히 찔러보는 겁니다. 오늘 이 복잡한 퍼즐을 풀어갈 순서입니다. 세 가지 얽힌 장벽부터 납치 문제의 딜레마, 비핵화 대신 핵 동결이라는 파격 제안, 패키지 빅딜의 구조, 그리고 한국의 독자적 핵 잠재력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핵심만 짚고 넘어라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꽉 막힌 세 가지 장벽부터 살펴볼까요? 무려 20년입니다. 이 지역의 외교가 20년 넘게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 세 가지 굵직한 장벽들이 모비우스의 띠처럼 단단히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최우선 과제인 납치 피해자 문제, 대규모 경제협력을 꽁꽁 묶고 있는 유엔 제재,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비핵화, 즉 CBID를 요구하는 한미일과 우린 이미 핵보유국이다라고 버티는 북한의 정면 충돌입니다. 어느 하나만 쏙 빼서 풀 수 없는 완벽하게 엉켜버린 실타래인 거죠. 그중에서도 특히 복잡한 두 번째 섹션, 납치 피해자 딜레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죠. 이건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비극적인 역설입니다. 북한이 납치 문제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생존자를 돌려보낸다고 쳐요. 하지만 촘촘한 유엔 제재가 버티고 있는 한 일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생존자를 돌려보내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국제적 비난만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2014년에 북한이 전면 재조사를 약속했던 스톡홀름 합의가 결국 휴지 조각이 된 것도 바로 이런 실질적인 보상이 없다는 딜레마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 깊은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깨야 할까요? 이 자료의 저자는 도덕적인 명분만 내세울 게 아니라 북한이 실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3단계 행동 대 행동 보상 시스템을 아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일단 재조사를 시작하면 인도적 지원을 주고 의미 있는 정보를 넘기면 제재를 살짝 풀어주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면 아예 국교를 정상화하고 대규모 경제 협력까지 퍼주자는 거죠.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계산된 인센티브 구조를 짜보자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분석의 가장 핵심이자 꽤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세 번째 섹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동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 솔직히 좀 아찔합니다. 북한이 현재 최대 150기 정도의 핵탄두를 가진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대로 아무 조치 없이 손 놓고 놔두면 2040년엔 무려 429기까지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가 완벽한 비핵화 아니면 절대 안 돼 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동안 북한의 무기고는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정책 실패의 생생한 증거죠. 결국 시간이 결코 우리 편이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정성장 박사의 예리한 지적을 한번 짚어볼게요. 북한한테 선결 조건으로 CVID, 즉 완전한 비핵화를 대놓고 요구하는 건 북한 입장에선 그냥 너희 체제 무장 해제하고 백기 투항해라 라는 소리로 들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당장 도달하기도 힘든 비현실적인 이상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눈앞에서 괴물처럼 몸집을 불리고 있는 핵 위협부터 멈춰 세우자, 즉 핵 동결을 현실적인 1단계 목표로 딱 수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모든 걸 한 번에 얻으려다 아예 다 잃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네 번째 섹션, 패키지 빅딜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해결책은
네 가지 요소가 하나로 꽉 묶인 연쇄적인 합의, 일종의 종합 패키지들입니다. 북한이 핵 확장을 딱 멈추고 사찰을 받으면 한미일은 조건부로 제재를 완화해주고 이어서 관계 정상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까지 쭉 나아간다는 큰 그림이죠. 여기서 저자가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게 바로 스냅백 조약입니다. 만약 북한이 땀만 먹고 약속을 어기면 그 즉시 모든 제재를 원래대로 돌려버리는 아주 강력하고 묵직한 브레이크 장치를 반드시 걸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절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논리 구조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앞서 말씀드린 핵 동결의 대가로 쥐어주는 제재 완화 카드. 사실 이게 철옹성 같던 납치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로 작동하거든요. 촘촘한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풀려야만 일본이 드디어 대규모 경제협력이라는 큰 카드를 꺼낼 수 있고, 이 거대한 경제적 당근이 눈앞에 보여야 비로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안보와 외교, 인도주의 문제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묶여있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번째 섹션, 한국의 독자적 핵 잠재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북한의 핵 동결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되나? 좀 불안하시죠? 그래서 저자가 꺼내든 아주 중요한 방패가 바로 핵 잠재력입니다. 이거 핵무장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국제조약을 깨고 나가서 실제 폭탄을 찍어내는 게 핵무장이라면 저자가 제안하는 건 조약 내부 내에 합법적으로 머물면서 첨단 원자력 기술과 농축, 재처리 역량을 꽉 쥐고 있는 잠재력입니다. 딱 일본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 고도화된 능력을 우리도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기술적인 핵 잠재력을 딱 손에 쥐는 순간 이건 판을 흔드는 엄청난 전략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핵 동결 이후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안보 불안감을 확 덜어줄 수 있죠. 둘째, 북한한테 진짜 뼈 때리는 경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동결 약속 깨고 다시 선을 넘으면 우리도 언제든 그 선을 넘을 수 있게 세팅 다 끝났다 라는 메시지거든요. 이 강력한 시그널이 바로 궁극의 억제력이자 향후 외교전에서 가장 예리한 협상 카드로 쓰이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외교적 기술이나 잠재력 확보만으로 100% 안심할 순 없겠죠. 한미일 3국의 물리적인 방어력 자체도 완전히 레벨업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군사정보 좀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위협을 공동으로 분석하고 위기 상황엔 즉각적으로 협의하고 더 나아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아예 하나로 통합해버리는 진정한 의미의 3국 공동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이 논문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뤄본 해설 내용 어떠셨나요? 상당히 파격적이면서도 묵직한 고민을 던져주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마지막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 달성될지 모르는 신기루 같은 이상향만 쫓으며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방관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판을 주도하는 진정한 중재자로 나설 것인가? 이 논쟁적이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전략이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한반도의 평화를 여는 진짜 마스터키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